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밥 먹고 나면 꼭 과일 하나는 먹어야 소화가 잘 돼. 혹은 나는 군것질은 안 해. 대신 과일을 좀 많이 먹지. 그런데 문제는 이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에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인스턴트도 안 먹어요. 다만 과일은 좀 자주 먹지. 건강에 좋으니까.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공복 혈당이 높고 중성 지방이 올라 있고 간 수치도 살짝 비정상.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번은 67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밥은 조금밖에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찌고 피곤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식후에 잠이 쏟아져요. 이분이 정말 식사량도 적고 별다른 간식도 안 드시는데 검사해 보니 당화혈색소 6.3, 간 수치 경계선, 복부 초음파상 지방간. 이상하다 싶어서 식사일지를 자세히 보니까 매 끼니마다 사과 반 개, 감 한 개, 바나나, 포도, 과일만 하루에 45번, 양도 꽤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 과일을 건강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나는 건강하게 간식 먹는다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그게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숨은 당 과다 섭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가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은 당을 먹어도 혈당이 더 천천히 떨어지고 몸 안에서 내장 지방으로 더 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밥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왜 살이 안 빠지고 계속 피곤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과일을 식후 디저트처럼 드시는데 이게 혈당 급등에는 아주 안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미 식사로 탄수화물을 섭취했는데 거기에 고당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고 그게 반복되면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조용히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지 졸립다, 피곤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정도지만 나중엔 약을 먹어야 할 수준으로 악화되기 쉬운 거죠.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일을 약처럼 먹는 법을 아셔야 해요. 누구에게 어떤 과일이 맞고 하루 어느 때 어떤 양으로 먹는 게 좋은지 알고 드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와 내과를 전공한 박성철 의사입니다. 30년 가까이 고혈당, 당뇨, 지방간, 대사증후군을 생활습관 중심으로 진료해오면서 과일이 어르신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과일이 몸에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땐 건강을 망치는 습관이 되는지, 그 원인과 진짜 무서운 사례들, 그리고 건강하게 과일을 먹는 법까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평소에 과일을 자주 드시는 부모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습관이 어쩌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자연에서 나왔고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니까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들 믿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몸에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에게 조심해야 할 과일의 3가지 함정,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당분 함량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량을 잘 모르세요. 사탕, 과자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실제로 바나나 하나, 감 한 개, 포도 한 송이만 드셔도 각각 설탕 수저로 2~3 숟갈씩 들어가는 당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게 대부분 과당이라는 형태인데요. 과당은 간으로 바로 흡수돼서 과잉 섭취 시 지방간,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 건 안 먹는다는 말 속에 과일이 예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섭취 타이밍, 특히 식후 과일 습관입니다. 이게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아요. 밥 먹고 입가심 삼아 과일 조금 먹지요.
입이 심심해서 감 반개, 바나나 반개. 이게 문제는요. 이미 식사로 탄수화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이 2번 튀어요. 이걸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췌장이 인슐린을 마구 분비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피로, 졸림, 식후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식사 후에 졸리는 게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일의 형태, 즉 어떤 상태로 먹느냐입니다. 특히 즙, 말린 과일, 껍질째 먹는 과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과일즙, 사과 주스, 포도즙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지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사과 한 개는 괜찮을 수 있어도 사과 34개 즙 낸 걸 한 컵 마시면 그건 당을 음료처럼 마시는 거라 혈당이 훨씬 더 빠르고 세게 올라갑니다. 또 말린 과일, 곶감, 대추, 건포도 같은 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진하게 농축된 상태예요. 입에 달달하게 감기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작은 한 줌만 먹어도 실제 과일 34배에 해당하는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째 먹는 과일도 함정이 있어요. 물론 껍질에 섬유질이 많고 영양소도 있죠. 하지만 농약 처리나 보존제 코팅이 되어 있는 수입 과일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껍질째 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유기농 제품이거나 식초물에 10분 이상 담가 세척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과일이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언제, 어떤 상태로,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처럼 몸에 쌓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식사 후 과일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밥 다 먹었는데 입이 심심해서 사과 반쪽, 바나나 하나. 어릴 땐 항상 식후에 과일이 올라왔지. 그게 몸에 좋은 줄 알고 지금도 먹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진 습관인데요. 문제는 이 식후 과일이 의외로 몸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로 이미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과일까지 더 먹는다는 건 당분을 이중으로 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중당부하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밥, 국수, 빵 같은 주식을 드셨다면 그 식사 자체로도 혈당이 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바나나, 포도, 감 같은 고당도 과일을 먹으면 몸에서는 이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혈당이 급하게 치솟습니다. 이렇게 식후 혈당이 급등하면 췌장은 인슐린을 급하게 더 많이 분비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점점 지치고 인슐린에 대한 몸의 민감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되면 살도 더 쉽게 찌고 당뇨병의 문턱에 가까워지게 되죠. 근데 난 당뇨도 아니고 혈당도 정상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진료실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를 보면 6.0, 6.1처럼 경계 수치인 분들 너무 많아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아무 이상 없던 간에 지방이 끼기 시작한,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방간도요. 술 안 드시는 분들이 왜 나한테 생겼지?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과당 때문이에요. 과일 속 당은 대부분 과당인데 이 과당은 간에서 바로 대사되거든요. 과당을 많이 먹으면 간은 그걸 중성지방으로 바꾸고 그게 쌓이면 지방간간, 염증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부비만입니다. 밥은 많이 안 먹는데 왜 배만 나와요?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자꾸 분비되고 그 인슐린은 지방을 태우지 않고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특히 내장 지방이 잘 붙고 살은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요, 식후 과일 습관은 혈관 건강도 해칠 수 있어요. 식후 혈당이 급등하면 혈관 내벽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게 죽상경화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당뇨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대사질환들이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큰 병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강조합니다. 식후에 꼭 과일을 먹어야겠다면 적어도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진 23시간 뒤 간식처럼 소량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과일은 밥, 국, 반찬 바로 뒤에 입가심 개념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혈당 지방간 건강에 쌓이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과일들 중에서 혈당을 확 올리기 쉬운 고당 과일 5가지, 이걸 한번 짚어볼게요. 이건 과일을 무조건 피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과일이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고 먹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밥 먹고 바나나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고 속 편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근데 바나나 한 개엔 당이 약 20지, 설탕으로 치면 밥숟가락 2스푼 분량이에요. 특히 바나나는 당분이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아주 빠르게 치솟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입에 쏙쏙 먹기 편하니까 좋지. 하지만 이 먹기 편하다는 게 문제예요. 의식 없이 계속 먹다 보면 포도 한 송이에 당이 40지 이상, 거의 콜라 한 캔 수준입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부분 껍질째 먹기 때문에 농약 잔류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가을만 되면 어르신들 감 정말 좋아하시죠? 달고 부드럽고 입에 착 감기니까요. 그런데 이 감이 또 당분이 많아요. 특히 잘 익은 단감은 당도가 높고 과당 함량이 높아서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 하나에 들어있는 당도 약 20지 이상, 당뇨나 지방간 있는 분들은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 많고 시원하니까 괜찮지 않나?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수박은 물이 많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당은 흡수가 굉장히 빠른 형태예요. 게다가 여름철엔 한 조각으로 안 끝나잖아요. 2조각, 3조각 먹다 보면 수박 한 접시가 사이다 한 캔 이상의 당을 가져옵니다. 혈당에도 복부 비만에도 좋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말린 대추, 곶감 같은 건과일입니다. 특히 설날이나 제사 때 올리는 과일들 그냥 한두 개 집어 먹는데 그게 다 당 농축 덩어리예요. 곶감 하나가 감 3개에 해당하고요. 대추 몇 알만 먹어도 혈당을 쭉 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과일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도 적고 계속 손이 가게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양 조절과 타이밍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난 달달한 거 안 먹는다며 과일을 죄 없는 건강식처럼 드시는데 그게 오히려 대사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도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자연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니까 몸에 해로울 리 없다는 믿음이죠.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특히 5060대 이후에는 이 자연식이라는 착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먼저 껍질째 먹는 과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과, 포도, 배 같은 과일은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고 영양소도 풍부하니까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과일들, 특히 수입산이나 하우스 재배 과일들은 껍질에 농약, 왁스, 보존제가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씻는다고 다 없어지지 않아요. 식초물에 담그거나 전용 세정제를 써도 잔류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위장 상태가 예민한 분들은 이게 소화장애나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과일즙, 과일 씹기 힘드니까 즙으로 갈아서 마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거나 짜면 섬유질이 거의 사라지고 남는 건 농축된 당분이에요. 사과 23개, 포도 몇 송이 갈아서 한 컵 만들면 당분은 그대로, 흡수는 더 빠르게 됩니다. 즙 형태는 소화기관을 거칠 새도 없이 바로 흡수되니까 혈당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일을 씹지 않고 마시면 포만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컵 마시고 또 배가 고파지고 계속 뭔가를 먹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과일을 갈아 먹을 거라면
반드시 식사 대용으로 마시고 섬유질을 함께 넣는 형태. 예를 들어 통곡물, 견과류, 채소까지 같이 넣는 스무디 형태가 그나마 낫다고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은 건과일,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칩 이런 거요. 달고 맛있고 오래 보관되니까 간식으로들 많이 드시는데 이게 정말 고농축 당분 덩어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 빠지고 당만 남은 거라서 작은 한 줌만 먹어도 설탕 34숟갈을 먹은 셈입니다. 특히 말린 대추, 곶감은 어르신들 이거 몇 알 그냥 집어 드시는 습관 많죠. 그게 누적되면 지방간, 혈당 상승, 치아 건강까지 여러 방향에서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달달한 걸 자주 먹으면 입맛이 바뀝니다. 당을 끊기가 더 어려워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결국 건강한 식사 비중이 줄어들게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자연식이라도 과일은 당분이 높은 식품이다. 즉, 껍질째, 말린 형태는 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믿지 말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 건강하게 과일을 먹는 3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과일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식사 직후에 먹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사 후엔 이미 혈당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2번 솟구칩니다. 몸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식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난 뒤 가볍게 간식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특히 포도, 수박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위에 자극이 가고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땐 적당히 배가 채워진 상태 혹은 간식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는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잖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지 내외, 대략 중간 크기 과일 12개 정도를 권장합니다. 사과 반개, 키위 1개, 바나나 반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당분 섭취가 과해지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먹지 말고 하루 중 12회 소량씩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지방간 있는 분들이라면 과일도 일종의 탄수화물로 생각하고 총량을 조절해야 해요. 셋째, 과일 종류를 잘 고른다.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고당 과일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흡수되는 저당 과일도 있어요. 저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혈당 지수지I가 낮은 과일을 권해드려요. 대표적으로 사과, 키위, 자두, 블루베리, 딸기, 자몽 등이 있고요. 소형 과일, 즉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려운 과일들이 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바나나, 수박, 포도, 망고, 감은 당이 많고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량만 또는 가끔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채소랑 같이 과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근, 오이, 샐러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섬유질이 많아지고 포만감도 올라가니까 과일이 당 흡수되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정리하면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언제, 얼마큼, 어떤 종류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건강하게 과일을 먹고 싶다면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열심히 따라하는데 왜 배만 안 빠질까요? 이런 질문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식이요법, 운동, 과일 조절까지 챙기는데 왜곡된 복부 지방은 턱 밑에 잡히지도 않는 경우들 말이죠. 그럴 때 제가 꼭 짚어보는 잘 안 빠지는 분들의 공통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1.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과다. 잘 주무시나요?
밤에도 자주 깨고 잠이 얕거나 불면증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편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올라가며 몸은 긴장 상태가 되죠. 그 결과 내장 지방이 더 붓고 탈 지방이 어렵게 됩니다. 잠들기 전 TV, 스마트폰, 시끄러운 소리, 낮잠이 길거나 수면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이 부분부터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앉아서 활동 중심의 하루. 오늘은 운동했다며 자부하시는 분들도 하루 대부분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다면 대사량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30분 걷기와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하루 전체 에너지를 쓰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 자체보다 하루 중 움직임의 빈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운동보다 움직임이 더 중요해요 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도 매 시간마다 35분씩 일어나서 걷고 스트레칭하면 그 작은 움직임의 누적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 체내 염증이 많은 경우 아토피, 잇몸 질환, 관절염, 만성 피로 같은 만성 염증 상태가 있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과식, 술, 밀가루처럼 염증 유발 음식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진다라는 답답함이 쉽게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식단 조절만큼이나 염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야채 비중 높이기, 항염 음식 강황, 생강 등 챙기기, 만성 감염 없애기 같은 방식으로요. 4. 복용 중인 약의 영향. 혈압약, 스테로이드, 항우울제 같은 약들은 대사 속도를 늦추고 지방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약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의사 상담을 통해 용량 종류 타이밍을 조정하면 살이 잘 빠지도록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5. 호르몬의 변화. 여성 폐경기 이후 혹은 중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저하 등 호르몬 변화는 대사 상태, 체지방 분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경우 체중 자체보다 허리둘레 변화, 근육량, 체성분 분석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근근히 하루 루틴을 따라가면서 생활 속 변화를 통해 효과를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균형이 깨졌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갑자기 사라지는 뱃살을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꾸준히 내 몸 상태와 호흡 맞추면서 조금씩 변화 축적하는 방식이 지속성과 효과를 모두 가져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담 갖지 말고 주변 어르신들, 50대, 60대, 노년에 접어드신 부모님께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처럼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의 작은 경고들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